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보험 참 어렵죠. 예. 이제 우리가 보험을 통상 뭐 들어준다라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하시는 분들, 예,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예, 수천 번도 이상 예, 보험 관련돼서 상담을 많이 해봤고요. 예, 소비자의 마음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족이나 뭐 지인들이 보험회사 입사해서 믿고 들어주었는데 그분이 퇴사나 이직을 했을 경우에 내 보험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네, 보험금 청구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험금이 제대로 나온 건지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자, 여러분들의 보험 가입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었습니다. 보험가입은 왜 필요한가? 보험가입은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당연하겠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예견이 되는 거는 보험의 요소가 일단은 아닙니다. 경제적 보호, 위험관리, 법적 요구사항, 미래 대비, 심리적 안정. 여기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놓치는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원리 자체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 건강보험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기본 핵심이 뭐냐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한 게 실손보험이겠죠. 실손보험 꼭 필요하시죠. 23년도 2023년도 통계청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암. 근데 이제 보험에서는 악성 신생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그다음에 2위가 심혈관 질환, 이 사망 원인 2위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요거는 뭐 참고로 요거는 지금 4위고 현재 지금 23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폐렴, 코로나 이후에 그 증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폐렴이 3위로 많이 올라왔고 4위는 참고로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실손보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입니다. 이 비급여라는 건 뭐냐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여기서부터 좀 중요 요소가 있고,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뇨. 당뇨는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는 당화 혈색소 6.5 이상을 이제 했을 때 이제 당뇨라고 이제 진단을 보통 내리는데요. 이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무섭다라기보다는, 이걸로 인한 몸에 후유장애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후유장애 이런 것들도 많이 놓치는데 어쨌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크들을 좀 판단을 해서 가셔야 되고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부분에 한해서 암은 자기 분담금 5% 100% 중에서 5%만 자기가 부담을 하면 되고 뇌혈관, 심혈관 5%고요. 중증 치매도 10%까지 자기 분담금이 있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내가 왜 개인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 부분입니다.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요즘에 암으로 따지게 되면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은 급여 부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 비급여인데 자 그러면 실손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또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다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5천에 뭐 20 25,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가 통원 부분인데, 통원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통상 20만원, 25만원 전후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외래 진료비 영수증인데요. 여기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분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급여, 비급여가 있죠. 아까 급여 부분, 요 부분이 되면 되는데, 이 비급여 부분에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자기 분담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실손으로 커버하는 게 보통 이런 치료를 받을 때 4, 5회 정도 받으셨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민영보험을
이제 설계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 전에 분명히 사람마다 몸값이 다 틀립니다. 뭐 몸값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재무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험 원리도 다 틀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천편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기성복 고르듯이 약 특약들을 뭐 천만 원, 뭐 천만 원 거의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보험 내용들을 보면 자 어쨌든 모든 건 보험 가지고 커버가 안 됩니다. 자 강도가 높고 빈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이거는 보험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산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잘 마무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산불, 지진, 풍수해 이런 것들은 보험사에서 인수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보험이라 그래서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외국계 보험회사에다가 다시 보험을 거기에 따른 뭐 이런 형태로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국가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이제 좀 한계가 있겠죠, 내용이. 어쨌든 도망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강도가 낮고,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내가 통제를 해야겠죠, 일단. 이거 가지고는 뭐 보험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통제를 해야죠. 소화기 시설을 갖추고 예방교육을 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게 기본 원리겠죠. 자, 강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빈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거, 우리 옛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자주 타먹는다. 몇만 원, 10만 원, 이런 거 타먹으시면 좋죠. 근데 그 코스트가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일생에서 과연 얼마나 그렇게 타 드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험으로 커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 들어놓은 거 거기서 1, 20만 원? 그 별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통 이제 자가보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거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뭐 보험 설계사들 뭐 자꾸 타먹는 거에 강조하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큰 거, 경제적 손실이 큰 거를 가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이게 세게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경제적 손실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보험 가입하시는 게 맞죠. 결국은 확률입니다. 보험도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빈도와 그다음에 강도, 경제적 손실이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기대값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아까 연봉 구조가 다 틀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틀리기 때문에 재무 설계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게 이제 재무 설계할 때 우리 수익 곡선과 지출 곡선, 인생에 따라서 수익과 지출의 폭들이 다 틀립니다. 근데 왜 우리 보험들은 설계사들이 설계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금액에 결국은 맞춰서 세일즈를 들어간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일즈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참고를 하실 게 뭐냐면, 수익과 지출 곡선이 언젠가는 분명히 단절되고, 지출의 규모가 더 커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60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등급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65세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 노인이긴 하지만, 활동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뭐, 취미생활도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80세 이상으로 갈수록 이제 간병기 상태가 오고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안에도 장기보험 요양에 대한 이제 그런 비용들이 코스트가 있는데 제가 요 장기간병 관련된 거는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요. 결국은 이런 준비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을 뭐 조금씩 받으시는데 이게 이제 간병비로 가게 되면 경제적 리스크가 결국은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마다 경제적 어떤 직업군이라든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보험 설계도 개별적으로 신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분들이 하는 걸 제가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직접손해, 이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치료비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실손이 있고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급여,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안 되고 요게 이제 통원 치료로 되는 최신 메카닉 관련된 치료법을 사용했을 때 리스크 값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건데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이게 커버가 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간접 손해가 있습니다. 연봉 1억이신 분하고 연봉 10억이신 분하고 똑같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경제적 아니면 실직에 대한 휴업 손해를 발생이 된다 그러면 경제적 비용은 더 커지죠.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 예,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예, 이거 암 환자분들 서울 통원치료 받으시게 되면 비용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가셔야 되고,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들, 예, 법률적 손해. 위에 두 개는, 예, 나의 어떤 신체에 관련돼서 나와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법률 부분은, 예,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손괴를 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가 있겠죠. 이런 리스크들도, 예, 내 질병과 상관없이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못 맞췄다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리스크란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 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요즘에 마케팅 보면 용종 제거 예상되는 거 얼마를 드립니다. 예, 하시면 좋은데 계속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애 리스크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예, 경험으로 봤을 때 몇십만 원이면 커버됩니다. 자, 단순히 위험을 해서 가입하는 보험. 이게 보험회사의 마케팅이 그러겠죠. 위험한 것처럼 느끼게끔 해서, 예, 코스트 비용으로 보험을 하는 거. 결국은 이게 확률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물론 다 있으면 좋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 비용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예, 나중에 또 보험 가지고 또 한번 고민거리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재무 설계를 통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 보기 힘드실 것 같은데, 예, 힘드십니다. 예, 재무적, 비재무적 느낌을 여기에 담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설계라는 거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예, 민영보험을 얘기하기 전에 공적보험에 대한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정확하게 느끼셔야 되고, 여러분들 연봉 구조에 많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의 비용을 추산을 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력 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의학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들, 아까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왜? 의학기술이 발전이 되게 되면 저런 비용들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유지 단계에서는,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입 단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쓴다라는 건데 며칠 지나면 내용 다 까먹습니다. 자, 내 담당 보험 설계사가 과연 나를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지, 예, 분명히 보험 설계사의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예, 제가 상법 제4편, 예, 구독자분이시라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거를 인지하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돈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주는 설계사가, 예, 나의 진정한 담당 설계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정보 제가 위에 다 가렸고요. 이상하게 또 우리나라 분들은, 예, 보험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나눠주는 게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 결국은, 예, 계약 이후에 담당 설계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은 제가 다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서, 네, 개인정보는 당연히, 예,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시는 단계, 예,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병원을 가시는 단계에서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시고, 그래야 제가 인지를 하겠죠. 병원을 갔다 오시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예,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예, 어떤 보험사에 어떤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를 하시고 그 금액이 제대로 나온 건지 한번 검토를 걸치는 과정. 이게 최종적으로 리스크 관리까지 되는, 예, 보험 설계사가 분명히 보험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론적으로 청구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팅하는 게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설계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